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깡통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앞장선 소위 어용지식인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첫손에 꼽을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아닐까 합니다. 유 이사장은 이른바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면서 지난 2018년부터 유시민의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과 달리 유 이사장이 진행한 알릴레오는 오히려 정권의 편향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고,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는 말과 달리 철저하게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거짓말까지 해가며 반박하고 오로지 정권에게 유리한 내용만 들으면서 알릴레오야말로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유 이사장이 비난받을 것은 마치 현 정권에 극단적으로 유리한 편파 방송만을 일삼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에 올라온 알릴레오 동영상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하면서 음모론을 주장했고, 다음에 2020년 3월 방송에서는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이던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짜고 수정 취재와 수사로 유 이사장의 비리를 캐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유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했던 시기인 2019년 11월에서 12월 역시 한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라 한 검사장과는 그야말로 최악의 악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노무현 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온갖 중상모략으로 점철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늦어도 6개월 후,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최장 1년 안에는 금융기관에서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유 이사장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아무리 늦어도 1년 후인 지난해 12월엔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무현 재단에는 어떤 통보도 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 이사장의 주장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란 비난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유 이사장에게 그렇게 주장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사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자신의 음모론을 해명할 자신이 없어서였는지 유 이사장은 계속해서 해당 논란에 대해서 침묵을 일관하고 있었는데요. 가령 지난달 25일 유튜브에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방송을 했을 때에도 해당 논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논란과 관련해서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률 외계사, 서민 단국대 교수, 권경혜 변호사 등의 일부 진보 인사들 역시 유 이사장이 재단 계좌 거래 내역 조회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유 이사장을 향한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금융기관에서 통보를 해주게 된 만큼 유 이사장도 현재 조회 여부를 인지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유 이사장이 침묵한다는 것은 결국 검찰이 재단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한 적이 없음을 시인한 셈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유 이사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 주장을 통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흔든 것이란 뜻이니 유 이사장이 저지른 죄는 정말 무겁고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유 이사장은 22일 해당 논란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 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유 이사장은 그러면서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 재단의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인다고 후원 회원들에게도 사과를 전하면서 특히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경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실상 해당 의혹을 전면 철회하며 백기등 꼴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면서 지난 4월 정치 비평을 그만두었는데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국 이번 논란은 이렇게 유 이사장의 처절한 패배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을 앞장서서 제기한 조국국서의 공동저자 김경률 외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이사장의 발언들로 고통을 겪는 많은 분들을 봤다며 저는 이사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 회계사는 제 입장을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의 트윗을 대체한다며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개가 무태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는 중국의 대문호 루시넥을 올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016년 12월 트윗을 같이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권경혜 변호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김경률 회계사의 집요한 추궁이 아니었다면 나오지 않아서 사과했을 테고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지위에서 노무현을 욕보인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어놓는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 터라고 지적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들은 유 이사장의 사과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인 한동훈 검사장 역시 22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근무 시 유시민 이사장이나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을 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여러 차례 사실을 밝혔음에도 유 씨는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왔고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한 검사장은 유 씨는 2020년 7월 24일 저에 대한 수사심의의 당일에 맞춰 방송에 출연해 구체적 거짓말을 했다며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역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 목소리를 높이며 유 이사장을 향해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 검사장은 진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유 이사장과는 지독한 악연이 된 한 검사장이 저 정도 사과를 순순히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노무현 재단에서 지난해 6월 23일 검찰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 및 통지 유예 여부 확인 재요청 민원을 보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지만 같은 해 7월 6일 대검에서 전국 검찰청 어디에서도 노무현 재단 계좌 조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 이사장은 이후로도 지속해서 계좌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은 꼴이 됐는데요. 이제 유 이사장이 자신의 주장이 허황된 음모론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만큼 이제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거짓 선동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상대를 음해한 자가 얼마나 큰지 어디 한번 뼈저리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